네, 안녕하세요.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댓글로 문의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질문들 중에서 이제 먼저 연금저축이랑 I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많은 댓글로 문의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비슷한 내용을 문의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은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답변 드릴 내용은 김은희, 민들레, 김탱크님께서 문의 주셨던 이제 연금 수령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제 연금저축이랑 IRP는 연금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제 55세 이후라는 나이 조건, 그리고 가입 후 5년 이후라는 이제 기간 조건도 있고, 받을 때 내가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내가 가입한 날짜 기준으로 5년인지, 아니면 내가 5년 동안 꼭 60번을 다 납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가입일자 기준으로 5년 후에, 그리고 나이가 55세 이후라면 연금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가입을 하고 나서 혹시나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납입을 멈추게 되더라도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만 없을 뿐이고, 기존에 납입하셨던 금액을 이제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준은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해순이님께서 문의 주셨던 연금저축 가입 조건인데요. 연금저축은 직업이나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로 연금저축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상품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해야 될 세금도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서류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분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 상황에 맞게 연금저축을 가입할지 IRP를 가입할지 선택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재호 덩치 큰 타이거님께서 문의 주셨던 중도 인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중도 인출을 절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저축이나 IRP는 목적이 명확하고 장기간 이제 유지를 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가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을 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정말로 부득이하게 이제 세법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가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파산, 개인 회생, 그리고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장기 요행을 해야 될 경우, 그리고 홍수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면 이제 배우자가 내가 중도 인출을 하지 않고 승계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까지 잘 체크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P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파산, 그리고 개인 회생, 그리고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장기 요행할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까지는 이제 연금저축이랑 동일한데, 조금 다른 부분은 가입자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사갈 집에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중도인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입을 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로 16.5%로 환급을 이제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중도인출을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인정이 된다면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조금 혼동스럽게 좀 헷갈리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나 ETF 이런 금융상품을 활용할 때 나가는 비용 외에 추가적인 이제 계좌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가입한 IRP가 뭐 은행이냐, 증권이나 보험회사냐, 어떤 회사에 가입했냐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만 조금 다를 뿐이고, IRP 같은 경우에는 보통 0.1에서 0.5%의 운영관리 그리고 자산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IRP를 가입을 하고 여기다가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거를 뭐 펀드나 ETF가 아니고 그냥 뭐 저축은행 예금, 적금으로 넣어놨다고 하더라도 계좌 관리 비용이 0.1에서 0.5%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에서 0.1이나 0.5%가 깎이고 나머지가 내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직이 잦은 직군에 계신 분들한테는 IRP 계좌를 나눠서 쓰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갖고 계시라는 취지는 사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이랑 내가 연말정산이랑 노후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납입을 하는 IRP를 이제 구분하시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받았던 퇴직금을 갑자기 써야 될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도인출을 내가 딱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IRP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을 아예 해지해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퇴직금으로 받았던 거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 둘 중에 내가 하나만 이제 해지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전체 다 환급해내야 될 필요는 없이 요거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이제 환급을 해내면 되는데 만약에 두 개가 다 합쳐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연말정산 혜택도 내가 환급을 해내야 되고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서 IRP로 받으면서 받았던 혜택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제 환급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IRP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계좌가 아예 따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아예 퇴직금만 받는 용도의 계좌가 생기고 또 하나는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나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 두 개가 이제 따로 열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IRP랑 연금저축에 대해서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에 사실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냐, 뭐 주식은 얼마나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관심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잘 투자를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분식집에 가가지고 메뉴판을 딱 보니까 떡볶이 이제 맵기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되게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 중간 맛이나 보통 맛을 선택을 하겠죠. 제가 뭐 매운 것도 못 먹는데 매운맛 떡볶이 선택하면은 눈물 콧물 땀 다 흘려가면서 억지로 먹을 테니까 이제 저는 저한테 맞는 맵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떡볶이를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를 가지고 내가 뭐 노후를 준비하거나 내 돈을 잘 불리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혹시나 내가 투자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5%만 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투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라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반토막 돼도 어차피 지나가겠지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이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IRP를 활용하거나 뭐 연금저축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금융상품 뭐 ETF나 펀드들을 활용을 할 때 주변 분들이랑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내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불려갈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의 기준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던 내가 연금저축이랑 IRP에 돈을 넣을 때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 알겠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